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넥스트레이드 정규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장 중심주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 전부 사실 시장의 모든 수급을 좀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들은 사실상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이란 이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좀 어떤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지 사실 두사이너빌리티가 조정이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상한 게 아니다. 왜 그렇죠?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기 직전이에요. 이거 제가 어제 한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 피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란 역시도 핵 농축 포기할 바엔 전쟁을 택할 거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과 이란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길까요? 자, 압도적으로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은 이란이 이런 강경적 발언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26일 날 스위스에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강하죠. 특히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고 오늘 좀 상징성이 있는 라운드 피겨 삼성전자는 20만 원, 하이닉스는 이제 100만 원. 자, 각각 여기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1등 시장이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뭐 문제될 건 없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왜 올라가는지, 자,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면 왜 횡보를 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을 해줄 걸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까지도 명확하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제가 매일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결국 AI에 투자를 한 거죠. 즉 원전 산업에 투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제는 한국이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 자, 원전이 첫 번째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 결국에 원전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면요, 두산에너빌리티 대장주잖아요. 가장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식의 뉴스, 자, 원전 수주가 여기 건설업체까지도 좋은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다라는 내용. 2월 달에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도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2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느냐? 바로 원전, 그 다음에 조선이에요. 자,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원전과 조선이다. 그중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섹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징적인 부분까지 오늘 영상에 다뤄볼 거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 자,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제가 최근에 매도 금지를 매일 요청드리고 있어요. 자, 매도 금지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내려가는 종목에서 매도 금지하면 큰일 나죠.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돈을 버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자, 그 근거까지도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수급 먼저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틀 연속 나와주다 보니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포는 외국인이죠. 재미가 없었어요. 자, 특히 이제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도 연기금, 투신. 제가 항상 연기금과 투신을 좀 강조드렸어요. 자, 연기금이 운용자금 1등인 기관 투자자. 자, 투신은 2등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좀 매수가 들어와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가 흐름이 좋아질 텐데 최근에 사실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금융투자에도 계속해서 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금융투자는요, 회사 자본을 투자하기도 하지만 얘네가 또 특징이 ETF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한국 지수, 코스피 지수 ETF에 들어오는 자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에서
이런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건 ETF일 자금이죠. 자, ETF 자금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은 이제 요게 우리나라 증시를 약간은 흔들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요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어요. 중간 선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국은 중간 선거라는 거를 진행하거든요. 즉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다시 재투표를 합니다. 자, 이때 공화당 측이죠. 자, 트럼프 입장에서 공화당 측에서 표를 많이 못 가져오게 되면은 정책적인 부분을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쟁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 자, 그런 전망이 좀 크고는 있지만 일단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기름 가격이 오른다? 그럼 트럼프한테도 안 좋다. 자,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자, 유가,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거예요. 요게 텍사스 원유 선물이라고 미국 시장의 기름 가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뭔가 스물스물 박스 상단에서 놀고 있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돌파의 흐름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자, 오늘 가격이 80불 이상 올라갔을 때 요때는 해칭 테마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 자체는 안 좋아질 수 있다. 실제로 요때가 80불 이외에 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란, 분쟁이 있었죠. 그 결과로 중동 지역에서 분쟁. 자, 이거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중동 지역의 지도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란 보이시죠? 이란 앞바다에 요게 바로 호르무즈해요. 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딱 이란이 여기를 만약에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요. 자, 이 구간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모두 다 원유 생산 국가예요. 전 세계의 기름의 30%가 중동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수출길이 막혀버리게 되면요.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칭 테마, 노이즈로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때 가는 종목들이 어제 아마 이 종목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흥구석유. 자,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 날뛰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흥구석유의 흐름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자, 중동 지역의 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물론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단 시장 참여자로서 기본적으로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흥구석유, 그 다음에 한국석유, 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냥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엔 26일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협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또 얘기가 잘 진행이 된다라면요, 요 이란 이슈는 당분간 또 조용해질 수 있다. 아직 일자적인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이즈가 나오면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조정은 한번 나올 구간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RSI 지표 한 맨날 보여드렸죠. 이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자, 요 구간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연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황색 구간이 보조지표로서 등장을 했다라면요, 시장이 과열됐다. 과열되면 어떻게 되죠? 쉬어야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러한 노이즈, 중동 이슈가 자, 글로벌 증시에 좀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자로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죠? 자, 원전의 이슈는 없구나. 원전의 노이즈는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혹시라도 지수가 빠져서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좋죠.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 60일 이평선. 자, 일봉상의 60일 이평선은 웬만하면 깨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조정이 나오면 기준점을 60일 이평선으로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차트적으로만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이렇게 박스를 치고 나서 어때요? 돌파를 했을 때 이 박스 상단을 지켜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박스가 최근에는 이런 박스 흐름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일단은 박스 상단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더 올라간 이후의 조정이 지지 확률이 매우 높지만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도 요 라인 대략 한 10만원 언저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또 다른 특징 뭐가 있었죠? 두산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공매도가 투명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거나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요. 악재가 나왔을 땐 바로 공매도 세력이 개입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 현상, 이게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올랐을 때 그 다음에서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미국의 원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도 어닝 쇼크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이걸 보시면 좋아요. 대차 잔고. 실제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인데, 대차 잔고가 줄어들 때, 이때가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구간이에요. 이때 언제죠?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차 잔고가 강력하게 줄어들죠. 근데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 이게 이제 10월 말이에요. 10월 말부터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대차 잔고 어때요? 10월 말부터 증가를 하죠.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이때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12월 말까지 조정, 횡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월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때 대차 잔고도 줄어듭니다. 신기하죠? 그만큼 공매도 세력들이 강력하게 개입을 해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징을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나면은 실제로 공매도가 바로바로 들어오는구나. 그럼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상환이 되는 시점. 이제는 호재가 나왔구나. 그렇게 되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이런 현상. 너무나도 투명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60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흐름, 그리고 박스 상단을 지켜주는 흐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적 분석을 같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적인 부분, 이 기술적인 부분만 100% 신뢰해서는 안 되죠. 결국엔 올라가려면요, 이유와 명분이 존재를 하죠. 근데 최근에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결국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의 원전이 결국에는 정책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2기가 추가로 시공이 될 거고요. 플러스 알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추가로 2기까지도 더 시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요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 어떤 거로 시작할 건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할 거냐, 아니면은 원전으로 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일단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죠? 미국은요, 혼자서 원전을 시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 결국 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가장 확률이 높죠. 그렇다 보니까 원전이 투자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앞으로 수주가 기대가 되는구나 라는 부분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이 이제는 원전 승인에 대한 부분을 최대 5년까지도 걸렸던 이 과정에 대해서 45일 안에 승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려 43년 동안 진행됐던 규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45일,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원전을 짓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요, 정부에서 지으세요 하면 바로 지을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미국 역시도 이 원전, 이 르네상스 시동, 결국엔요, 이게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원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이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실질적으로 원전이 더 이상 많은 수가 지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어때요? 결국에는 이 원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 지금부터는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구간,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 구간은 냉정하게 실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지금부터 요 구간부터는요, 슬슬 원전에 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체코 원전에서 거의 6조가 넘는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했었고요. 요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 추이인데, 25년에 비해서 26년은 어때요? 전망치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요, 앞으로 매출이 수직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가스터빈, 수소터빈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 되는 모습, 자, 원자력 역시도 계속해서 우상향 해주는 모습, 자, 모든 매출 다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IR 자료인데요. 자, 영업이익률 역시도 어때요? 24년, 25년에는요, 3%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26년에는요, 예상되는 게 대략 한 5% 정도 되죠. 5.4%. 근데 2030년에는 무려 10%에 육박을 하게 되는 상황. 이 말은요, 매출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까지 늘어난다.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겠죠. 전 매번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결국 올라가는 이유, 매출이 잘 나와서예요. D램, 그 다음에 SSD, HBM 모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는 두산도 자, 여기 올라갔던 구간처럼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 즉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모습들이 실제로 수주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두산에너빌리티가 11월 말일자로 2월달까지 사실 리포트가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목표 주가가 16만 5천원, 15만 7천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15만 7천원만 보더라도 얼마예요? 자, 이미 역사적 신고가 위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준 거죠. 이 말은 조만간 넘어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이펙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재미도 없죠. 거의 본절 수준입니다. 자, 삼성전자 생각하시면 많이 아쉽죠. 근데 삼성전자 다음은 바로 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두산에너빌리티 어디까지 갈지를 고민하실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럼 그 구간까지 제가 두산에너빌리티에 호재든 악재든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니까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선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결국 종목인데, 자, 어떤 종목이냐, 일단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상 수익률이 무려 500%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차트가 좋아서 500% 갑니다, 이거 아니죠. 결국 주식이 오르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죠. 명분도 있어야 돼요. 그 이유와 명분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소액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 쏜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자, 그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좀 활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만원 정책이다 보니까 얘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죠. 근데 종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테마가 형성이 되면요, 100% 가던 종목이 1000% 가는 종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얘는 저점 대비 무려 1300%. 자세히 보시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강력한 자료, 이 무상증자에다가 테마까지 더해진다? 그러면 1000%가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도 무상증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거는 자산이 많고요.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는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면요,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대기업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의 유보율은요 129%, 한 130% 정도 되는 건데 사실 대기업 치고는 매우 낮은 편이죠. 자, 다른 대기업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략 유보율이 한 7200%, 한 7300%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낮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무려 75,000%예요. 아까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7,200% 됐죠? 현대차보다 무려
한 13배는 높은 것 같아요. 진짜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높은 유보율.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요. 500%만 된다라고 하면, 자,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이 종목은 75,000%입니다. 자, 이 정도 유보율이면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1이 가능하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다? 2000%는 기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아직 완벽한 테마는 아닙니다. 다만 500%가 5대1이 가능하다라면 75,000%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석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은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자, 무상증자한 종목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저점 대비 330% 왔고요. 자, 온코니 테라피틱스입니다.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3대1이에요. 3대1 진행하고 300% 가졌네요. 자, 아까 대장주라고 언급드렸던 이 HLB,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 얘는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나서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2000% 가능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요, 충분히 베팅은 해볼 만하다. 그쵸?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해 보시죠. 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가 중장기 포트잖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면 우리가 소액 정도는 베팅해보자. 그쵸? 소액 정도. 그래도 한 500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진짜 500% 진행되면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원 가능하죠. 요거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매수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요. 자,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길죠? 6개월은 어떠신가요? 6개월도 사실 많이 긴 편이에요. 자,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준비도 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일단 시작만 된다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우리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왜 그렇죠? 제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자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시장입니다. 현재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라는 건요, 세력들 역시도 알고 있죠.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상증자만 나오면요,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내면 어때요? 1000%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좋은 환경.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자, 전재산 투자하세요. 자, 이런 말씀도 못 드립니다. 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 정도는 강력 추천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2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가 나오면요, 점상으로 가요. 애초에 매수가 안 된다. 자, 여기서 매수 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돌아가죠. 신기한 건 여기서는 많이 들어가시는데, 자,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런 거 우리는 그만하자. 그쵸? 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오늘이 2월 24일입니다. 자, 정규자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진입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늦은 저녁에는 한번 순차적으로 빨리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이죠. 25일 정규장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은요, 제가 내일 오후장에, 오전에는 저도 개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안내를 드려올 테니까 오후에라도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요, 정규장에서 꼭 진입을 해보셔라. 아시겠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상단의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자,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고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이상한 링크가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되고요.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문자 보내는 창에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는 거 두 글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에서는 꼭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특징도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박스 상단을 지지해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스 상단을 지지해줄 확률이 높다. 다만 이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자, 우리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요. 어때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죠. 파동을 그리면서. 자, 이렇게 항상 조정 구간은 필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을 잘만 이용한다면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라면요.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안내 드려올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자, 댓글창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자, 올라갈 종목이에요. 자, 올라갈 종목인데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 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지도 않았다는 걸 알아요. 왜 그렇죠? 자, 미국 시장이 실제로 열리게 된다면요. 이제는 발주가 될 거예요. 자, 발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해야죠. 수주가 된다라고 해서 물론 바로 매출이 잡히는 건 아닙니다. 즉 원전의 특성상 시공기간이 최소 1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 동안 실제로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가파른 매출 상승은 어렵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가 있죠? 자, 요거죠. 가스 터빈이 있습니다. 자, 원전은 시간이 최소 10년이지만 자, 가스 터빈은요.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자, 머스크죠. 자, 일론 머스크의 XAI 여기에 이미 가스터빈 수출을 진행을 했어요. 자, 앞으로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지히버노바, 그 다음에 미쯔비시 지멘스, 자, 이 빅3가 거의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들이 빨라야 3년 후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수요자,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가스터빈 좀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3년 있다 드릴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찾아야죠. 그게 바로 대체자가 될 수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 터빈으로 매출이 이루어진다면 단기간에 수주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의 미래 먹거리는요. 자, 우리가 원전도 있지만 원전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이 SMR 요 사업과 가스 터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제가 영상을 통해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자, 미국과 자, 이란 자, 이들의 분쟁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왜 조정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자,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어. 자, 두산 역시도 문제가 없어 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 매수도 좋습니다. 자, 이런 추가적인 내용,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도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 꾸준한 시청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이제는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